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여기 신신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다락방님, 레몬트님, 네. 돌멩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마초맨님, 이호님, 촉촉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천하부장님도 어서오세요. 네. 신돌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이로님, 네. 타이밍, 절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린수아님하고 기본기본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WWW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그죠? 아, 목요일이죠? 오늘 저녁에는 이제 바이오주 있죠? 네,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테마주 두 개 써놨는데, 바이오 쪽은 약간 조정의 기미가 보이고, 대선주들은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크게 보는 시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심도 있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대선주와 바이오주 그리고 세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정대령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죠. 네, 하이맨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지금 뭐 코스피 지수를 띄워놨는데 최근에 이제 8월 달이죠, 그죠? 8월 달 들어와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나 이제 코스닥 지수 모두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잘 했는데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폭락이 들어왔던 게 3월 달이었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더더욱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관론자들하고 참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비관론자들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증시가 조정이 온다. 그러니까 주식을 던져라. 현금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였는데요. 회원들한테 매도 사인을 많이 냈습니다. 회원들이 놀라실 정도로 매도 사인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관론자들처럼 현금 들고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목들을 조금 매도를 해서 그 중에 아까운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요. 매도를 쭉 해가지고 회원들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이 바뀌었으니까 그 판에 맞는 새로운 종목을 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현금을 똑같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현금을 만들었고 우리는 주식을 살려고 현금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주식을 할 때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참고하시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보조지표는 뭐라고요? 네. 인간지표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린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인간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거는 제가 오늘 저녁 방송에 계획이 없던 건데, 아까, 문자가 나왔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 문자를 받고 기가 막혀서, 이걸 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7월 10일이죠, 그죠? 7월 10일이면 이제 꼬박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에 정액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더 찍어보실래요?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있으시죠, 그죠? 네. 그때 이제 비관론자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스팸 문자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하나하나 반박했었죠, 그죠? 제 생각은 이거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반박을 했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반박을 했었고요, 그죠? 네. 이 사람이 맞았을 수도 있고 제가 맞았을 수도 있죠, 그죠? 대신에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라. 이런 사람들 말을 듣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시든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라고 그랬었죠. 이게 뭐냐면 그때 한번 볼게요. 7월 10일 날 온 건데 7월 10일 날 그때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 돼요. 7월 10일 날 코스닥 지수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었어요. 요 지점. 여기였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이런 문자가 옵니다. 다시 보죠. 제가 오죽하면 이 사진을 캡처했는데 캡처 파일 제목이 비관론자 문자라고 써놨잖아요. 자 보세요. 수상하게 올린 국내 증시 이제는 올린 만큼 최소 절반은 폭락한다. 참 그렇죠, 그죠? 네. 코스피 주식 투자 하락장에 대비하세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증시 또는 한국 증시 더 이상 나올 경기 부양책도 없다. 이거 거짓말이었죠? 왜요? 경기 부양책 그 이후로 계속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3차 추경했죠. 미국은 지금 4차 부양책 낸다고 지금 서로 막 이제 뭐 금액을 또 올리자고 막 싸우고 있죠. 그죠? 네. 주식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크나라하게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렸죠? 그 이후로 대형주들 막 현대차 막 하루에 15%씩 막 급등하고 난리가 났었죠. 두 번째, 팬데믹 완전 회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동의한다 그랬죠, 그죠? 네. 코로나는 완전 회복이 어려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관련 이슈 및 미중 무역 갈등 이제는 조정이라고 근거 세울 만한 요소가 너무 많다. 팬데믹이 왔어요. 팬데믹이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동성을 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 그랬죠? 실제로 올라갔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올라갔잖아요. 왜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무역 전쟁할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었나요, 그죠? 세 번째, 수급들은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했죠. 거짓말이었죠. 7월달부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7월달부터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개가 다 그때 안 맞다 그랬잖아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 그죠?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 이 사람을 욕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서요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그렇게 겁을 냈었어요. 제가 그때 하도 그래가지고 겁내시지 말라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문자까지 보내면서 저 문자 보내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 문자까지 보내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비관론을 외친 거예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거기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다 급등했거든요. 요즘에 대형주가 잡주처럼 급등하죠. LG전자 뭐 10%씩 급등하고, 그죠? 현대차 15% 급등했는데 또 급등해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자, 한 달 전에 왔던 문자를 지금 왜 언급하냐면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또 왔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나 스팸 처리하고 그냥 꺼버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말투가 비슷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지금 약간 제 말도 꼬이죠, 그죠? 국내 주식 오늘 코스닥 시장부터 큰 하락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1.08%에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이제는 큰 조정이 와야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이 말에 동의 못하겠어요. 이따가 조정하고 투매 차이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조정은 언제 오냐면요, 전체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돈 많이 버셨어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돈 벌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거든요. 뭐가 올라온 게 있어야 조정을 받죠. 바이오만 많이 올라왔죠. 거긴 조정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쪽에는 별로 크게 오른 거 없어요. 조정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전체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 그때 오는 게 조정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시작하여 국내 대형주들의 외인 수급이 이탈되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찾아놨어요. 아, 이거 전 이런 문자 오면 되게 화나요. 개인들 속이니까.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세요. 삼성전자 수급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수급 보실 때 보통 이렇게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간별 매매 동향. 그래서 뭐 외국인이 먼저 팔고 뭐 이런 거 보시죠. 언뜻 보면은 막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판 것 같죠? 천만에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삼성전자인데 아래쪽을 잘 보시면 이게 뭐예요? 외국인이 매수한 거 있죠? 누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프로. 외국인이 나가고 있나요? 사서 매도 순매도 하다가 지금은 사고 있잖아요. 최근에 팔았어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전체 물량은 그대로 있다고요. 뭐가 이탈했다는 거예요? 저런 문자 받고서 괜히 밤잠 못 주무시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뭐가 이탈을 해요? 그대로 있구만.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안 맞잖아요. 코스닥이 뭘 하라 그래요? 급등으로 끝났는데. 끝날 줄 알았던 시장 상승은 멈추고, 이게 앞뒤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 조정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동조되어 따라가는 국내 증시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자, 보세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갖고 이제 시황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제 저걸 갖고 왔어요. 속지 마시라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중에 S&P 500 지수랑 거의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3월달에 폭락하고 나서 6월달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서 잠깐 선을 딱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락했다가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건 이제 S&P 500 지수죠. 7월 말쯤에 여기를 돌파한 거예요. 선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6월달에 고점 여기에서 들어왔었죠. 우리나라도 여기서 들어왔었어요. 왜요? 북한, 김여정, 김정은 그때 난리쳤었죠. 삐라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투매 나왔잖아요.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때 하락했다가 우리나라도 똑같이 움직이는데, 아무튼 미국 S&P 500 지수가 여기서 7월달, 7월 후반, 7월 말쯤에 여기를 돌파하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차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선을 걸어놓고 보시면 똑같지 않나요? 7월 말부터 돌파한 다음에 쭉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아까 그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조정인가요?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조정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다만 신고가를 이제 아무튼 6개월짜리 신고가건 52주 신고가건 신고가를 조금 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갈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 살짝 눌렀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이 아니라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신고가가 났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개인들한테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아니야, 상승 시작한 거 아니야, 주식 사지 마, 빨리 던져,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활기를 치는 게 저 비관론자들이에요. 개인들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이 여러분들 속이는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봐요. 세력은 저렇게 말 많이 안 합니다. 가만히 있지. 제발 비관론자들한테 그만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아니라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자에 이제 문자 보내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밑에 거는 보실 거 없어요. 네. 그 홍보하는 글이니까. 선행되는 미국 시장 이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승 하락을 예측하세요. 아니요, 지수는요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수가 오르건 떨어지건 중요한 건 누가 주도주고 누가 대장주며 세력의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만 간파하면 돼요. 그러면 수익 낼 수 있어요. 지수 오르고 떨어지는 거 그거는 초짜들이나 맞추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죠? 예, 초짜들이나 맞추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해봤거든요.
열심히 해봤거든요. 지수를 이제 매일 한번 맞춰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리고 설령 맞춘다 하더라도요, 남는 게 없어요. 무의미하더라 이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 주도주가 누구냐, 세력의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지수 얘기를 하기는 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지수 얘기할 때 항상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라고요. 지금처럼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겁내지 말고 주식을 매집하셔라. 그래야 돈 번다. 항상 끝은 그렇게 나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내일 올라갈 것이다. 제가 뭐 그런 예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추세로 갈 것 같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뒤에는 항상 종목 얘기해드리죠. 어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수익을 내보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수를 맞추는 거는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파생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파생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 아니면 재료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좀 넣어서 뭐 매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지수를 몰라서도 안 되지만 지수를 맞추려고 하시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수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비관론자들 신났어요. 저렇게 스팸 문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저거. 저 돈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거를 보내는 사람이나 저걸 받고 나서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자, 아무튼 걱정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계좌가 토실토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서 여러분들 나중에 크게 실망들 하세요. 항상 매집하셔야 돼요. 매집하시고 그 종목들 수익, 여러분들 기대했던 수익이 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파셔가지고, 그죠?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매집하시고 또 수익 내시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1년, 2년, 3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계좌가 어느새 확 불어있어요. 맨날 단타만 치고 저렇게 비관론자들 말에 속아가지고 그 현금 만들었다가 뭐 그다음 오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런 문자 오면 달달달 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식 부자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불안하면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요. 그러면 현금 부자 돼요. 현금 부자. 그 다음날 되면은 현금만 들고 있고 주식이 없죠. 그러면 이제 막 나 혼자 현금 들고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주식을 확 사버려요. 그러면 주식 부자가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수가 막 흔들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확 다 팔아요. 뭐 조금 수익 냈건 조금 손실은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현금 부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갈 것 같아요.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요. 엊그제 하나 안 샀는 게 상한가 같거든요. 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금 부자, 그 다음 날은 주식 부자, 그 다음 날은 현금 부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 생각에는 별로 손실을 난 게 없을 것 같지만 한 달 뒤에 딱 정산해 보면 계좌에 구멍이 하나 나 있을 거예요. 왜요? 알게 모르게 손절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돈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아까 이 문자가 안 왔으면 지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아무튼 저 문자가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딱 한 달 만에 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준비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쭉 얘기해드릴게요. 네, 고니님, 네, 그럼요. 네. 처음부터 주식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다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이제 겪어보는 거죠. 네. 전문가 하기 전에 뭐 개인으로 있었고 또 개인 시절 초보 시절도 있었겠죠, 그죠? 네. 힘들었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죠?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봤으니까. 저는 주식을 책으로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여유가 되면 해드릴게요.
자, 지금 아무튼 지수는 이제 상승세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맞습니다. 뭐냐면 지수가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눌러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정이 아니라 투매라고 생각해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제가 팩트만 짚어드릴게요. 조정하고 투매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조정은 조정과 투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조정은요, 전체가 과열됐을 때 그때 오는 게 조정이에요. 과열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시장 자체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흥분해 있어요. 막 주식을 못 사갖고 난리가 나요. 투매는요, 흥분 상태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어요. 공포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락하면 바로 손절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조금만 하락하면 물타기 해버려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 있어요? 흥분해 있죠? 바이오주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 흥분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없죠? 사람들이 주가 떨어지면 기쁜 마음으로 물타기 하나요? 아니요. 손절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장밋빛 그 미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굉장히 조심하죠? 돌다리는 거느라고 있는 거지 두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맨날 돌다리만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정이 아니라 투매가 나와요. 불안하기 때문에 살짝만 툭 치면 바로 쓰러져 버려요. 투매. 조정은 한번 시작되면 중장기 관점에서 하락을 하죠. 계속해서. 그리고 일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락합니다. 투매는 중장기가 아니고 단기 또는 초단기로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단기는 하루 이틀 후려치고 끝나는 수도 있어요. 딱 하루 이틀. 그리고 전체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락합니다. 일부만 급락합니다. 누가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있겠죠? 네, 그거는 철퇴를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얘기했던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박스권 있죠? 조정이 뭐냐면요,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유 종목들이나 관심 종목들, 특히 개별주들 보시면 3월달에 이렇게 다시 볼게요. 3월달에 이렇게 폭락했었죠. 폭락했다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주식들 꽤 있죠. 잘 보시면 대충 박스권일 거예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조정은 뭐냐면요, 여기를 이탈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다시 떨어질 때 있죠. 이때는 조정이에요. 근데 거꾸로 여기에서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나 또는 돌파한 후에 살짝 떨어지죠. 네, 요거는 먼저 아세요? 네. 조정이 아니라 조정 끝났고요, 상승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제 방송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그 HTS 켜져 있으면 개별주들 한번 쭉 한번 돌려보세요. 중소형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 갖고 있던 것들 있죠? 쭉 한번 둘러보세요. 이런 차트가 많은가, 이런 차트가 많은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 사람 말을 믿으실지 제 말을 믿으실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대충 뭐 30개, 50개만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많은가? 이게 많은가? 거의 이걸걸요? 그쵸? 네. 종목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게 많다고요. 이렇게 올리는 게 누군지 아세요? 세력이잖아요. 세력이 조정이 올 거를 뻔히 아는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겠어요? 안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도 그러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왜요? 저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비건론자들은. 근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요? 유동성이요.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왜요? 유동성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공기 같은 거라니까요. 공기. 공기는 눈에 안 보이죠. 유동성도 그래요. 안 보여요. 돈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저도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눌러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조정이라고 자꾸 호들갑 떨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아세요? 본인만 주식을 안 사면 되는데 꼭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겁에 질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손절을 한다고요. 주식을 매집을 안 한다고요. 나중에 눌렀다가 올라올 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주식이 없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기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손절해서 가슴 아프죠? 아니 손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수익 날 건데 잘랐잖아요. 손절해서 가슴 아프고 내가 손절한 종목 날라가니까 가슴 아프고 현금 들고 있어서 주식을 옳게 못 쓰면 매집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 날 때 소외당하는 거예요. 3번 상처받는 거예요. 주식을 배우려면 비관론자가 아니라 긍정론자한테 배우세요. 비관론자들이 자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은 현금 부자, 내일은 주식 부자. 요리조리 비중 조절하죠. 제가 그거 안 해봤을까요? 아까 고니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저도 해봤어요. 안 해봤겠어요? 많이 해봤어요. 분할 매수, 투매 나올까봐, 조정 나올까봐.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는데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분산 투자예요.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예상을 하겠죠. 저도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만약에 지수가 약간 판이 바뀐다, 종목도 움직이는 그 판이 바뀐다 그러면 거기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패턴이 똑같아요. 하락하거나 올라가거나 중간에 꺾거나 또 올라가거나 말거나 늘 똑같아요. 매집하고 수익 나면 수익 실현하고 계속 돈이 돌게 만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겁내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지수가 하락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겁내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제 마음 이해되시죠? 네. 어제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회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특히 문자반 회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 방송을 이제 못 들으시니까 네. 연락이 왔어요. 저 대세 조종 시작인가요? 네, 그런 질문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올라왔죠? 그쵸? 네. 코스피가 진짜지 코스닥 지수는 가짜거든요.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가 머리하고 몸통이지 코스닥은 꼴이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올라갔고 코스닥만 하락했다. 그러니까 조정장은 아니다. 그냥 코스닥 투매 나올 거니까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알았다고. 근데 어제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을 왜 많이 냈는지 아세요? 조정 올까봐요? 아니요. 근데 투매는 나올 수 있어요. 왜요? 바이오가 지나치게 과열됐거든요. 자, 바이오 얘기해 드릴게요. 바이오가 지나치게 과열됐거든요. 바이오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 코스닥 지수와 종목들한테 영향을 끼쳐요. 바이오 기업이 아닌 기업 종목들한테도 영향을 끼친다고요. 끼칩니다. 그래서 현금을 어제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마이크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금 많이 생겼다고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기다려라. 후속주 나갈 거다. 제발 좀 참으라 그랬어요. 저희 방 회원들은요 조종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이크 붙잡고 주식 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랬어요. 네.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추천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종목 2개 추천했거든요. 하나는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했고요. 오늘 아침에 샀어요. 20% 넘게 급등했고 네, 수소차 샀어요 아침에. 그리고 원래 보통 하루에 딱 한 종목 추천하거든요. 스윙으로.
근데 오늘 2개 나갔어요. 한 종목은 시간외에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우리 회원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그 2번째 추천 나온 거 있죠? 시간외에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할게요. 공방이니까. 예, 창선님 어서오세요. 네. 창선님도 이제 우리 방 그 회원이시고 직장인이신데 요즘은 주식 할만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뭔가 매일매일 기대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방 회원들은 용감하세요. 네. 현금 들고 있으라고. 제발 좀 들고 있으라고. 거꾸로 온다, 거꾸로. 네. 다른 데는 막 그 뭐예요? 막 다른 데랑은 정말 다르게 하죠. 네.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추천주 2개 나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시간외에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실적이 좋아서요. 테마주만 하는 것 같죠? 실적주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절대 겁내시면 안 돼요. 대신에 지수는 좀 눌러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단기 급등했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러야 되는데 코스피 쪽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종목들만 돌아가면서 누르면 돼요. 별로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코스닥 쪽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이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할 텐데 그런 지수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조정인 줄 알고 막 던져요. 순간적으로 던진다고요.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조정이 올까요?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힌트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했을 때 저는 조정이 온 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 조정을 대비할 때 조정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에서도 개인들이 일제히 다 조정을 준비했어요. 왜요? 쌍바닥 찍는다고. 여기쯤 오니까 개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조정 온대요. 왜요? 쌍바닥 찍는다고. 여기쯤 오니까 드디어 올 게 왔다. 쌍바닥 찍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서도 쌍바닥 찍는데요. 지금도 그 소리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놈의 쌍바닥. 맨날 찍는데요. 그래 언젠가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조정이 온다고 조정에 대비하고 있을 때 조정 오는 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투매는 나올 수 있다고 자꾸 강조를 하죠. 최근에 바이오주를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바이오주 보면 코스피 쪽에 바이오주를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예전에는 한미약품이었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죠. 네. 자, 신고가를 또 뚫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아직 신고가는 못 냈어요.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셀트리온 똑같죠. 6월달에 급등시켜놓고 아직 여기를 못 제끼고 있어요. 3개월째 6, 7, 8 3개월째 횡보하고 있죠. 고점 내려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죠. 근데 뭐하고 있죠? 6월달에 고점 찍어놓고 마치 조만간 신고가 낼 것처럼 이러고 있죠. 붕 떠서. 그리고 시가총액 2위 된 게 시젠이죠. 급등하고 나서 뭐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게, 대단하다기보다 너무한 게 5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5일선 처음으로 깼거든요. 어제 오늘 32만원 찍고 지금 27만원이래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CJN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견딜만 할 텐데 한 6만원 깨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슬슬 패닉 올 겁니다. 21선을 깨지면 이쪽에서 톰에 와르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바이오주들은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어서 간 게 맞긴 맞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오주는 제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러다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확 늘어나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끝나야 되는데 더 가는 게 더 올라갈 때도 있긴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의
바이오주 시가총액 제일 큰 거 두 개를 보면 두 개씩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특히 시젠 말고 셀티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티리온 다 보시면 6월달에 고점 찍어놓고 3개월째 돌리고 있죠. 3개월 동안 이 종목들이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수많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예를 들면 PCL 같은 거겠죠. 최근에 보면 또 올라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형주들이 6월달에 이미 고점을 찍었는데 6, 7, 8, 3개월 동안 붕 떠 있으면서 중소형주들 이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동생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거거든요. 저희 방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리엔트 바이오인데 우리원들한테 그냥 뭐 우리원들이 아세요 이걸. 그냥 이제 보시면 얘기를 좀 한번 했었거든요. 동전주라서 뭐 라이브에서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요게 지금 막 급등하죠. 네. 오리엔트 바이오 요거는 이재명씨 관련주가 되게요. 이재명씨 관련주도 돼요. 이재명 관련주. 근데 바이오 중에 동전주 중에 하나예요. 바이오를 대표하는 동전주 중에 하나. 네. 이게 요즘에 급등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사이클인데 시세 호응의 법칙. A 대형주가 가면 B 중형주가 가고 중형주가 가면 C 소형주가 가고 소형주가 가면 맨 마지막에 뭐가 하는 줄 아세요? D 잡주 동전주 부실주 이런 거 갑니다. 다시 A로 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다 일제히 폭락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수가 깨지겠죠. 코스닥 지수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그때 코스닥 지수 급락한다고 얼떨결에 손절 때리지 마시고 잘 참으세요.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네. 바이오 종목들 급락할 때 뭐 이번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아니면 늦으면 다다음 주나 언젠가 한번 나와요. 바이오가 이제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죠? 바이오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바이오주를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 아마 10중 8구 바이오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바이오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알아서 잘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수소차라든지 대손주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동의하지 말고 그대로 계시면 돼요. 괜히 그 비관론자들 말따라가지고 얼떨결에 리스크 관리한다는 핑계로 손절 때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요?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아셨죠? 네, 금방 지나가요. 괜히 조금만 버티면 본전 회복되고 수익 날 종목을 그렇게 함부로 잘라내지 마세요. 바이오는 지나치게 지금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쪽은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바이오주 있죠? 바이오주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물리면 약도 없어요. 바이오주가 올라갈 때는 수익이 정말 짜릿하게 나요. 바이오만의 그 장점이 있어요. 바이오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 아주 시원시원하게 물이 지어서 쫙쫙 올라가는 게 있어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냥 좀 아주 시원시원하겠죠? 기분 정말 좋게 올라가죠.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오주에 중독되기도 하죠. 근데 대신에 물리면 약도 없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물리면 약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언제 했었냐면 셀티리온 여기서 그랬었어요. 이때도 쌍봉이었거든요. 여기서 그랬어요. 물리면 약도 없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 얘기 또 하죠, 그죠? 네. 바이오주가 코로나가 여기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범위 내에서 확 터지면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오히려 백신 같은 게 개발이 됐는데 오히려 거꾸로 떨어진다. 그러면 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돈이 셀티론에서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갔을 수 있어요. 벌써 어디를 이제 어디로 갔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이재명 관련주 제가 계속 이제 눈여겨 보시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이재명 관련주를 우리 방에서 제가 추천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저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들을요. 근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슬슬 이게 또 올라오는데, 보시면 에이텍이죠. 에이텍 올라온다고 자꾸 얘기했었죠, 그죠? 네. 이게 원래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조정을 받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씨가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행동하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낙연 씨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씨는 반대로 올라오고 있고, 밑에 윤석열 씨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똑같이 이재명 씨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후보들은 그냥 조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씨 관련주도 그렇고 윤석열 씨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에이텍이죠? 치고 나갔는데,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 에이텍 말고 그 밑에 자회사인데 에이텍 T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상한가 들어갔어요. 늘 말씀드리던 거죠. 후발주자가 뒤에 있는 게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지 INC 급등했죠. 프리엠스, 이게 종가관리 잘 보시면 상한가에서 풀리긴 했는데, 네, 신고가면서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딱 한 달만 쉬고, 딱 한 달 쉬고 2차 파동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돈이 들어와서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조정을 좀 안 받고 바로 2차 파동을 만드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조정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빨리 이재명 관련주 중에 밑에 있는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 2개 사놨어요. 오늘 그 종목들 들었다 놨어요. 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 서현 치고 나가죠. 덕성 치고 나가죠. 그 뒤에 있는 종목들 뭐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차 있죠. 수소차 중에 저희 방에서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거 하나만 오픈하면 인지 컨트롤스예요.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 8.9% 급등 마감했고, 요게 시간에서도 급등으로 끝났거든요. 인지 컨트롤스가 우리손 FNG 이거는 요게 아니죠. 이거 말고 인지 컨트롤스 네. 5% 네. 수소차예요. 올라가고 있다. 수소차가 앞에 이제 풍국주정이나 일진다이아 이런 것들 보면 크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미 고점을 6월달 전후에 다 찍어놨어요. 힘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7,000원이었는데 27,000원까지 4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형님 쉬세요. 저희들이 갈게요. 그러면서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지 컨트롤스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 실제로 그 수차 하나 샀다니까요.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었어요. 종목은 오픈 못해요. 더 가야 되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눌림 차트 대충 보셔도 아시겠죠? 눌림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주식을 절대로 안 사요. 갖고 있어도 손절대로 버려요. 왜요? 조정할까봐.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서 주식을 더 살려고 해요. 그 준비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권 얘기하면서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를 깨고 이렇게 추가 하락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은지, 아니면 여기를 뚫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지 잘 보시라고요. 아마 인지 컨트롤스 같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수차도 가잖아요. 수차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여당 청와대가 이제 곤혹스럽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정책 얘기를 많이 해요. 정책 물타기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더 세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차가 어제 재료가 있어가지고 오늘 급등한 거예요. 내일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계속 정책 얘기할 거예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좀 덮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부 정책을 이렇게 막연하게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세요. 내가 뭐 보수건 진보건 필요 없어요. 수익 내시려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거죠? 그러면 현 정권의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분석하세요. 아무리 우호적이라고 하셔도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또 뭐예요?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들을 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차도 뭐 물타기가 뭐건 간에 이거에 집중하세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그 대형 지금 이제 뭐냐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판이. 그래서 아까 우리 방 회원들한테도 어제 매도사이 많이 나갔다고 했는데 판이 바뀌고 있어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그 판이 새롭게 바뀐 그쪽 종목들을 사드리려고 현금을 많이 만든 거예요. 조정을 대비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셀트리온이랑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셨지만 아까 그 자리에서 신고가 안 나면 이거 쌍봉이거든요. 신고가를 세게 이렇게 못 치고 나가면 어정쩡하게 떨어질 거예요. 올라가다가 어정쩡하게 하다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쌍봉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돈들이 나와서 어딘가로 간다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돈의 일부가 수소차하고 어디요? 대선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에이텍이나 그런 이재명 관련주들 있죠? 조정을 한 달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저거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짧은 조정이에요. 잘 안 나오는 조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홍수수혜주하고 장만수혜주 궁금하시죠? 네. 저희 방에서는 홍수수혜주 일부 정리했어요. 네. 요즘에 그 사람들 TV 보면 뭐예요? 농수산물 가격 급등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죠? 특히 지금 농산물, 네. 농수산물 중에 농산물, 뭐 상추가 금추됐다, 뭐 고등어가 금등어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오죽하면 이제 정부에서 뭐 강력한 뭐 대책을 내고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비가 처음에 경기도 쪽에 많이 올 때 제가 그랬어요. 경기도 쪽에서는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시설 농업을 많이 한다.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그런 거 있죠? 채소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 농산품 가격이 급등할 거다 미리 얘기했어요. 실제로 급등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늦게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농산물 가격 급등하니까 이제 와서야 농업 관련주에서 특히 비료주를 사고 있어요. 그쵸? 비료주를 사고 있는데 저희 방에 효성 OMB가 보유 종목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원래는 더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네. 더 가져가려고 하다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 뭐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 날라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전량 매도하고 빠져버렸어요. 잘 보세요. 신용 보이시죠? 우리 전량 매도하고 나서 전량 매도한 날 신용이 이만큼 늘었어요. 우리는 신용 늘어날 때 여기서 다 팔고 나갔어요. 싹 정리했어요. 왜 정리했는 줄 아세요? 신용 들어오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단타 한번 치려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사람들은 지금 농산물 관련주들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미 들어가 있죠. 축산물 사놨습니다. 재밌죠?
아마 생각을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축산물 관련 조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헷갈리실 거예요. 네,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회원이 크게 웃으시네요. 축산물가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정말 테마주를 잘하고 싶으시면 길목을 지켜야 된다고요. 길목. 네.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침해에 뭐 똑같은 말인데 선침해의 다른 말이 길목 지키는 거예요. 이미 딴 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회원한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축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아니에요, 이윤님.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죠? 되게 방대해요. 축산물 관련주들이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종목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엔 여기까지. 네. 더 했다가는 우리 이호님한테 혼나겠어요.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테마주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막연하게 차트라든지 급등주 검색기 아니면 인터넷 검색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늘 세력들 뒷바라지 하시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식은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크게 보면서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이혼님 말씀처럼 맞아요. 네. 종목들이 날아갈 준비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날아갈 준비를 끝내고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살짝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축산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차 산업 관련주들은요 개인들이 대응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그랬잖아요. 자연재해와 관련된 테마주 내가 자신 있다. 제가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시라 그랬잖아요. 축산물도 1차 산업 관련주죠. 왜 자신 있냐고요? 많이 해봤거든요. 경험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반도체,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것만 선호하시는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수소차 공략했다니까요. 해요. 왜 안 하겠어요? 네, 그 쉬운 거죠. 수소차가 제일 쉬워요. 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1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이 아니라 1차 산업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걸 많이 해봤어요. 네. 아무튼 힌트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네. 내일이면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내일이면 이제 휴가철도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가철 동안에 이제 뭐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큰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정리를 해드리면 투매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됐기 때문에 투매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투매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휴가철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고요. 좀 편안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러분들 다음 주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은 저기 그 쉬는 날이죠, 그죠?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공개 방송 이벤트 있거든요. 공개 방송은 저는 한 달에 딱 한 번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은 회비 할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기간 연장도 해드리거든요. 회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비싸죠, 그죠? 네. 이벤트 그거 활용하시면 회비도 굉장히 낮아지고 날짜도 서비스 드리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 우리 이원님 말씀처럼 네, 요즘 장 너무 어려우시죠, 그죠? 네, 어려운 데서 여러분들 진짜 혼자서 매매하시면 힘만 들어요. 네, 회비가 비싼 게 아니에요. 오늘 추천한 것도 아침에 사자마자 바로 20% 이상 급등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종목 공개 안 하죠? 왜요? 그 정도 갖고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네, 누적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오픈 안 하잖아요. 가볍게 매매하는 데가 아니에요. 또 다음 주에 공개 방송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이번엔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기 참여해주신 우리 정회원분들 감사드리고 네, 무방 회원분들도 내일 성공 투자 잘하셔서 내일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휴가도